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트 샬레의 진행을 맡은 변명철입니다. 2026년 2월 1일 일요일 현재 시각 15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이트 샬레 9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가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댓글과 피드백을 팟빵 댓글창과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 준비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 포함 4분의 패널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크 팬 이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온 팬 베넷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구 못하는 팀 라젠발 라이트 편의 버릿입니다. 그거 약간 저격성 발언 아닌가요? 순위가 낮은 팀이 한 팀 더 있는데. 한 팀 더 있는데. 그 두 명이나 여기 있는데. 그 순위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인데. 우리는 쓰레기 팀이기 때문에.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변명철입니다. 진행을 맡은 프랑크푸르트 팬입니다. 뭐 프랑크푸르트 팬인 거 다들 아시는데 매주 밝히는 게 좀 낯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밝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의 댓글을 그거 말고 이제 오랜만에 진행을 해서 그런지 근황 토크를 넘어가 버렸는데 저희가 지금 맥주를 앞에 두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횡설수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모금도 아직 안 마신 상태라서. 그래요? 네, 저는 까놓기만 하고 한 모금 안 먹었는데 까셔가지고 좀 한잔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뭐 그 사이에 토플 시험 보고 뭐 여러 취직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황이 뭐 딱히 뭐 그거밖에 없네요. 저도 일주일 만에 온 거라 근황 물어볼 때 좀 낯간지럽습니다. 근황 일할 게 딱히 없어서. 그래서 생산적인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시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녹음을 자주 나오신 베넷님이랑 동근이 형을 먼저 물어보고 오랜만에 나온 저랑 에버리시님을 근황을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베넷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이제 2월 됐기 때문에 들어올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그렇죠,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 사실 어제 그 경기 때문에 일주일을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술을 깐 이유가 저희 오늘 모든 패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패배자들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승 패널들이죠.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 그 패널이 있는 팀들 중에 승리한 팀이 별로 없어요. 슬픈 일이지만. 그러네. 브레멘은 비겼지. 브레멘 비겼고. 근데 브레멘이 레버쿠젠만 이겼어. 레버쿠젠만 이겼네. 레버쿠젠은 꺾은 팀이 아무래도. 네. 호펜하임이야 뭐 사실. 근데 호펜하임 패널분이 출연을 안 해줬어. 안 오시긴 하니까. 네. 생각해보면 다 패배자들이네요. 볼프스부르크도 지금 거기도 상태가 안 좋아서 쾰른한테 졌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모두가 기분 강개한 마음으로 술을 깠습니다. 그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그 2주 동안 이제 제 생일도 있었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여자친구 생일이었어가지고 생일인데 녹음 간다고 할 수가 없어서 나와야죠. 전 나왔는데. 네? 난 나왔잖아. 여자친구 생일인데. 그래요? 네, 그거는 인정. 그건 네. 인정. 간다고 하면 좀 삐질까봐.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오늘도 사실 여자친구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저는 사실 아무렇진 않은데 괜히 피해가 갈까봐 오늘 안 온다고 했다가 너무 이제 새 감독도 오셨고 네. 새로운 뉴 네오 프랑크푸르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고. 네. 또 새 감독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월요일에 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감독. 그런 감독이 그 중간에 갈 일이 몇 번 있겠어 이렇게. 새 감독. 너무 망언 아닌지. 모르죠. 아니 정식 팀 망했는데 망언해도 되잖아. 망했.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팟캐스트에 대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주말마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3월부터 이제 프로축구가 시작하는 3월부터 안양 아니면 수원 쪽에서 K리그 이벤트 쪽을 맡게 될 것 같아서 중간 관리자예요. 근데 정규직은 아니고 주말만 가서 약간 도와주는 느낌으로 네. 할 것 같아서 만약에 토요일날 경기가 있고 일요일 경기가 없으면 올 수가 있는데 아니면 원정 경기로 아예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일요일날 경기가 겹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참여를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사실 그런 주기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죠. K리그 네. 1이나 2 경기 일정 쭉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홈 어웨이 그거 상관이 있는 거겠네요. 네, 홈만 엄청 상관이 홈만 있죠. 가요. 홈만. 원정은 굳이. 제가 안산 사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산 살고 있는데 안양 아니면 수원 FC 골르라 해가지고 근데 수원 FC는 수원에 사는 사람한테 한번 다시 부탁한다 해가지고 아마 높은 확률로 안양으로 가지 않을까. 안양. 근데 안양은 제가 아시다시피 에피소드 팬이기 때문에 이거 하필이면 그러네. 이거 산업 스파이가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여기 충무위키 네. 담당자이신 현승이 형한테 물어봤더니 다 그러고 산답니다. 그게 많아요. 필드맥에도 수원 팬임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엄청 티냈다가 이번에 그거 이번에 욕을 먹었다고. 이번엔 아니지만 예전에 수료식 때 수원 팬인 거 좀 너무 티냈다가 욕을 엄청 먹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산업 스파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뭐 성남 얘기를 하면 필드맥도 그렇고 부천의 루키스도 그렇고 많아요. 저도 이번 같은 그 팀 팬이 아니고 라이벌 팀 팬인데 거기 가서 기사 쓰면서 돈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필드맥을 막 준비하다가 저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 아카데미 시절 팀장님한테 연락을 딱 받아가지고 혹시 1년 동안 해줄 수 있냐고 이벤트 홈 경기 그 중간 관리자를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필드맥 지원서 때려치고 당연히 때려쳐야지. 쓰다가 예? 저를요? 당연히 때려쳐야지. 그래서 때려치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쉬었음 청년을 일단 탈출했다 1년 동안은. 네. 그래서 에벌리신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저는 한 3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는 백수이기 때문에 여지 뭐 일주일이든 3주일이든 뭐 똑같은 루틴의 생활을 좀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에는 공부 아니면 뭐 폭식 음주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 그 나무위키 좀 편집에 좀 약간 취미로서 네. 재미를 들렸는데 확실히 조금 거기 좀 편집 규정이 빡세더라고요. 얼마 전에 큰 잘못은 안 한 것 같은데 정지를 먹어가지고 어떤 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무위키 편집 보면은 그 HTML로 편집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마치 무슨 뭐 코딩을 하는 것처럼 되게 복잡한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제가 규정 같은 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뭐 건드린 부분인데 한창 요즘 그 열심히 좀 디자인이나 내용이나 좀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지를 당했다. 그래서 좀 슬프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진짜 뭔데 인생에 뭐 재미거리가 없어가지고 요즘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축구라도 이제 잘했으면은 축구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위로를 얻는데 제가 진짜 모르겠네요. 지금 지난달부터 썩 이기는 경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의 방송의 구성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개의 메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 토크 소개하죠. 네. 댓글. 네. 오늘 왜 이렇게 저르시는 많은지 2주 만에 와가지고. 네, 제가 할게요. 댓글 소개 및 관련 토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의 댓글 몇 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유튜브에 댓글이 좀 여러 개 달렸는데 ACYN2님이 어느 팀이건 간에 한 팀에 오래 충성하는 선수는 예뻐 보이더라고요. 트리멜, 긴터벨, 아르놀트, 바우만, 최근 주급 삭감 10년 재계약에 서명한 슐로터백 등등 이러면서 본인의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노예 계약하라. 주급 삭감 10년. 네. 속죄해라. 축구로 갚아라. 근데 10년 하면 몇 살이지? 10년 하면은
37, 38인가? 30대 후반까지 열심히 뛰어라.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드리치급 헌신을 잘한. 괘씸죄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곧 2주 뒤에 게스트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하무개님이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리그 경쟁력 차원에서 미네의 우승 독점 현상이 어느 정도 타파되어야 된다는 점은 의도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게 리그 규정을 바꿔가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셀러리 캡 좀 저희가 베네님이랑 제가 좀 저번 주에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팀들에 대해서 좀 비판 남겨주셨는데 아시아 시장 좀 적극적으로 그냥 좀 하고 미네는 뭐 한국에 사무소 건립하고 등 좀 아시아 시장 건립을 하는데 나머지 팀들 좀 분발해라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미넨 같이 이미 자리 잡은 구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셀러리 캡 뭐 도입 약간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키커에서 네, 이번에 3월 초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U21 제도하고 U21 팀 이제 새로 만들어서 리그를 만드는 거하고 셀러리 캡 제도를 아마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다른 구단들의 반응이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라리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셀러리 킥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리그의 흥행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건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뭐 제가 자세한 뭐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지금 어쨌든 한창 뭐 특히 한국의 뭐 외국 팬 분데스리가 팬들도 느끼는 거겠지만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이제 돈 많은 리그들과의 그런 격차 이런 문제가 이미 충분히 이미 대중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주제이자 뭔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라리가의 그런 조금 상위 팀과 하위 팀과의 또 격차 이것도 뭐 그냥 공공연하게 사실 알려져 있는 그런 팩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미 선례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그들이 재정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재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축구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긍정적이라는 게 네. 그 팬들한테 뭔가 여론 조사 이런 걸 한 걸까요? 아니면은 구단의 수뇌부들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둘 다 아마 그런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구단 수뇌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팬들도 그렇지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독일 네. 독일 그 팬들 자체가 약간 축구팀을 축구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축구팀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의 커뮤니티이자 우리 그냥 동네 그 하나의 어떤 큰 마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축구팀 이상의 무언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정말 팀 내 에이스 선수들을 갑자기 싼 값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라리가의 세비야가 좀 그런 셀러리 캡 위험이 있어가지고 바데를 레버쿠젠을 싸게 넘겼거든요. 그런 사례를 고려를 해보면은 분데스리가도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팬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축구단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그 경기력에 대한 비판도 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지금 라젠발도 요즘 못하고 있으니까
유독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공식 계정에 점점 경기력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차원에서 셀러리캡 같은 이미 좀 단점들이 많이 드러난 제도를 옹호한다면은 사실 나중에 이제 뭐 선수 뺏기고 경기력 못해도 사실 그들이 선택한 길, 그러니까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도저히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그쵸, 감당해야 된다. 스불제인데 감당해야 된다. 그들이 뭐 이러한 결과 뭐 유럽 대항전에서의 안 좋은 성과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할 자격이 있는가 좀 과하게 말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아예 새롭게 도전하는 제도면 몰라도 이미 지금 단점이 수많은 우려점이 있는 부분들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는 게 진짜 설령 도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MLS처럼 지정 선수 네. 이런 예외를 만들거나 해서 조금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극히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다가 약간 이거 이상하다. 약간 우리 셀러리캡 두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 스포츠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세리에 라리가도 그렇고 라리가의 선례를 봤을 때 그걸 보고 솔직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팬들이 설령 찬성했다고 해도 수뇌부들이 반대할 거다. 왜냐면 결국에는 지들이 그 영입하는 자유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냥 이런 행위를 우리는 한다 이런 거를 또 쇼맨십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전에도 네.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좀 제한하는 제도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막상 본투표 들어가는 본투표 들어가서는 다 기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서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또 셀러리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에 헤르타가 이런 투자 관련해 투자 가지고 왔다가 투자자가 론을 거의 사기 운이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샬케도 한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제 발을 빼버리니까 팀의 경쟁력이 낮춰진 그런 사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로 근데 돌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샬케는 투자의 모범적인 사례였어요. 맞아요. 다만 그 푸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즈프롬이 빠지면서 기둥이 막 휘청거리는 상황까지 온 거고 이 피해에도 첼시가 로만이 결국 구단을 팔게 되는 도화선이 돼버린 거니까 이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축구계에 미친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 많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얹자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셀러리캡이 미국식 제도잖아요. 그 애초에 뭐 셀러리캡이 거기 그 나라에서 조금 이제 좀 정착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는 돈을 엄청 잘 벌잖아요. 거기가 뭐 세계 원탑 리그고 돈을 이미 워낙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격차를 줄이는 것, 팀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좀 불평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된 건데 분데스리가가 솔직히 말해서 뭐 돈을 엄청 잘 버는 리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차라리 셀러리캡 같은 거를 좀 프리미어리그 같은 곳에 적용을 해야 되지 지금 더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야 할 리그에서 대뜸 셀러리캡을 적용한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모순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도 그 잠깐 얘기 나왔다가 바로 그냥 반대를 엄청 해가지고 호다닥 사라졌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는 또 웃긴 게 미국 자본은 많이 받으면서 사실 미국식 제도에 대한 거부감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댓글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팡풋의 성적에 따라 점점 흑화하는 멘트. 3실점 퍼레이드 종결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3실점 했습니다. 네. 박수. 또 했습니다. 제가 맨날 알레치 가르시아 극장골 세 번째 골. 근데 제가 팡풋 얘기할 때마다 세계 최악의 팀 이러거든요. 세계 최악의 팀 혹시 프랑크푸르트 뉴스인데요. 3개에서 골 3개를 먹는다 해서 3개였나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좋은데. 그 경기 3골 먹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먹히지 말라고. 경기 얘기 잠깐만 진짜 잠깐만 하면 스킬이 퇴장당하기 전까지
전 동점의 끈을 약간 잡고 있었거든요. 나도 해볼 만하지 않나? 킥만 한대 어. 했는데 바로 그냥 그냥 태클을 개같이 멸망. 두방 응.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그날도 3골로 이끌지 않았나, 3골 실점으로 하늘이 이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팟빵에 저희가 지난 주차에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못 읽었습니다. 저희가 팟빵을 체크를 약간 제가 까먹었습니다. 미숙하게 한 점 죄송하고요. 영등포님이 정말 오랜만에 댓글을 또 달아주셨었는데 이번 챔스 분데스에선 그래도 장남이자 맏형인 바이언만 웃고 전멸이군요. 바이언 외에 유럽 경쟁력이 처지는 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심각한 문제죠. 그 와중에 바이언은 무시할라가 복귀해서 스쿼드에 힘이 불어났고 솔직히 무시할라 실려 나갈 때 영영 못 돌아오는 거 아닐까 걱정도 했는데 다행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경기 얘기를 진짜 살짝만 하자면 네. 나중에 실제 그 함부르크전 얘기할 때는 워낙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지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처음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벤치에 막 08년생 09년생 유망주가 안 앉아 있는 라이머 한 명 빼고 전부 다 스쿼드에 있는 그런 라인업을 봐가지고 저도 그 처음에 그것만 봤을 땐 오늘 경기도 쉽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 08년 09년생들이 토템이었을지도 한 자리씩 넣어놓는 승리의 토템. 승리 토템. 우리가 못 이기면 얘네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그런 압박감? 그거 좀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깐 순위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순위 잠깐 언급하고 그 직행은 바이언만 합니다. 그리고 네. 플레이오프는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이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수치 프랑크푸르트는 광탈을 했고요. 근데 사실 토프멜러 잘리고 임시 강복 2경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2경기는 사실 의미가 없었다고 봐요. 카라박전이든 카라박전은 거의 한 3%의 희망이 있었지만 네. 그냥 솔직히 솔직히 비기고 있었던 순간 결승골 쳐먹기 전까지 네. 그냥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땐 그 2경기는 임시 감독 인사고과에서 빼도 돼요. 네, 그거는 근데 사실 빼면 안 되지. 4패는 좀 에바잖아. 4패는 에바긴 한데 4경기 4패는 좀. 아무튼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광탈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방송 구성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개의 메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더국뉴스와 자녀 19라운드 그리고 16라운드 폭설로 인해 수연된 경기 리뷰하고요. 2부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새로운 감독 이름이 성이 약간 기억이 안 나요. 리에라 감독. 네, 리에라. 해부 시간을 갖고 이제 유럽 대항전과 20라운드 리뷰 그리고 포칼 8강과 21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이 화요일 새벽에 종료가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2월 1일인데 오늘이 거기도 이제 주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거기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평일까지 합니다. 괘씸하게도. 그러면은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2월 3일 새벽? 2월 3일 새벽.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리그 이적 시장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데스리가 겨울 이적 시장이 2월 3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이적 시장 결산 같은 거는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부 덕국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부터 봐야겠죠. 타임스에서 케인이 직접 본인이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철학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많이 보셨을 케인의 후방 롱패스 이거 관련해서 좀 사람들이 분석을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의도는 무엇이고 나오는 효과는 무엇이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케인이 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미리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확인시켜 준 것도 있고 생각지 못한 거를 또 얘기를 해줬던 것도 있어서 좀 재밌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대 팀이 어떻게 나서냐에 따라서 이제 케인이 내려가는 플레이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압박을 이제 많이 하는 팀,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이제 뒷공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윙어가 올리세와 리우스 디아스가 있으니까 그들이 만약에 파고 든다면은 케인이 내려가서 이제 롱패스를 침투할 수 있도록 뿌려주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방 압박 때문에 이미 높아져 있는 수비 라인에서
센터백이 과연 케인을 끝까지 맨마킹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선다를 거는 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케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어쨌든 한 명을 끌고 나오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이득이 있고 만약에 센터백이 안 나온다면 케인이 프리해지니까 그만큼 그럼 또 이제 좋은 패스를 패스를 또, 찔러줄 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 그 전방 압박 당하는 후방 상황 말고 네.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케인이 얘기해 준 거는 뮌헨이 이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9번을 사용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10번이 2명이 있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윙어들이 이제 그 언더래핑을 해서 파고 들어와서 센터백까지 딱 묶어주면은 그 센터백들도 또 그 윙어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10번 자리에 있는 스트라이커나 아니면 실제 10번을 막아야 되는지 또 여기서 이지선다가 걸리는 이런 효과가 있고 오히려 케인은 제가 이제 제일 좀 신기했던 거는 케인이 그렇게 내려왔다가 천천히 이제 올라가잖아요. 아무래도 네. 케인이 한창 내려와서 결과가 안 좋을 때 좀 비판을 받았던 얘기가 이렇게 케인이 내려와서 제때 페널티 박스 안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케인한테 골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케인은 자기가 한 박자를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맨마크가 붙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공을 받았을 때 슛을 더 때릴 수 있는 찬스가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 FM에 한 박자 늦게 침투하라는 그렇죠. 특성이 딱 있거든요. 그거를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게 은근히 좀 잘 먹혀요. 그렇죠. 은근히 좋은 히든 특성 제 특성 같은 건데. 옛날 기억을 좀 한창 네. 그 어릴 때 피파 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코너킥에서 튀어나온 공 받아가지고 뒤에서 프리한 선수가 중거리로 때려 넣는 네.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디오방대 네. 같은 거네요. 최근에 봤던 네.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의 나는 얘기를 해줘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뉴스였어요. 근데 워낙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부터 내려오는 거를 본인이 좀 선호를 네. 많이 했고 그 저희가 많이 봤던 손흥민 케인 조합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보통 보면 케인이 내려와서 찔러주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손흥민 아무래도 선수한테도. 또 손흥민 선수가 워낙 침투를 속도가 빨라서 공간 침투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좀 서로 그런 장면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올리세라든가 아니면 우측에 디아스. 좌측에 디에스 워낙 출중한 윙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한테 찔러주는 맛도 좋을 거고 또 밑에 바로 칼이라든가 뭐 나브리. 나브리 같은 선수들이 있기도 하니까 사실 케인한테는 너무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누구한테 줘도 약간 득점이 기대되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냥 중거리 때려도 들어가니까. 네, 우리 맞아봤잖아. 어레 슛 하나. 네. 근데 그거 솔직히 눈으로 봤을 때 막을만 해 보였거든요. 근데 못 막겠더라고 보니까. 케인의 골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코스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 공이 빨라 보이지도 않아. 공이 빨라 보이지도 않고 막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곳으로 구석으로 꽂히는 것도 아닌데 골키퍼가 왜 저렇게 반응이 느린 것 같지? 하면은 막 시속 130km 막 이렇게 나오는. 범부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케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알아봤고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나버린 고레츠카의 이적 사과입니다. 한국 시각 29일 6시 오후 6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0만에서 3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정식 오퍼했다고 마르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반 시즌 급료 또한 보조를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그리고 선수도 이적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30일 날 새벽 3시에 키커에서 알레티는 고레츠카를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 않는다라고 키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츠카는 바이언에서 만족하고 있고 콤파니와 시즌 최고의 성적을 내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즌 끝날 때까지 남고 이제 여름에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을 땅땅 때렸죠. 하필 네. 또 인스타에 직접 올렸는데 올린 사진도 재계약을 했을 때 네, 그때 2026년 그 사진을 딱 올리더라고요. 그 트래블 시즌에 재계약할 때 이루어졌던 그 트로피 다 보이게끔. 근데 막상 좀 반응 좀 보면은 타팀 팬들은 아 그래도 고레츠카 정도면 해준 게 얼만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또 좀 화두거리였는데 계속 바이언 축구를 본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팀을 사랑했으면
이번엔 돈을 받고 나갔어야죠. 이거 그러면 가차 없네요. 고레츠카 내년에 어디 갈라나? 보험 가는 거예요, 보험? 근데 또 샬케 리턴? 다시 아틀레티코가 네, 노려볼 수도. FA로 네. 노릴 생각이 있다는 뭐 뉴스 나오기도 했고 노릴 팀들은 어쨌든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확실하게 있는 선수긴 하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서 골라서 갈 것 같아. 그쵸. 팀들이 오퍼를 많이 할 것 같아. 지금 고레츠카 나이가 몇 살이죠? 95년생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창이지. 그러면 아직 보험 갈 때는 안 됐다. 네. 샬케. 샬케도 올라오면 뭐 가능성이 조금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 힘들지 이번 않을까? 라운드에 졌어요. 맞아요. 보험한테. 뜨드가 맞았거든요, 보험한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레츠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빅리그에 잔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아틀레티코가 관심을 끌 정도면은 충분히 5대 리그 강팀도 한번 도전해 볼 뭐 수 있죠. 찌라시긴 한데 프랑크푸르트도 나오더라고. 솔직히 오면 잘할 수 주절 있어. 먹이긴 해. 오면 잘할 수 있어. 아, 좀 그건 아닌가? 네. 자비처랑 비슷한 역할인 것 같긴 해요. 비슷한 네. 포지션. 자비처도 바이언에 와서 결국에는 투볼란치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도르트문트로 3볼란치 쓰는 대로 갔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그런 데 가서 매잘라 가면은 그래도 좀 장점을 살릴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당장 나가야 됩니다. 그 의견엔 변함이 없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소식은 이것도 약간 슐로터백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다루고 싶은데. 네. 브리트에서 이제 우파메카노의 재계약에 대해 데드라인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언이 우파메카노는 현재 제시된 계약 조건에 미넨에게 2월 중순까지 답변해야 되고 미넨은 더 좋은 조건의 오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결정은 우파메카노의 손에 달렸다.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데드라인이 이제 2월 1일, 뭐 오늘이죠. 오늘이네. 네, 그럼 그래서 새벽에 뭐 나오겠다. 네,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넨도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우파메카노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센터백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니까 빨리 대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 부슈코비치한테 관심 있다 이런 거 뉴스도 그러니까 이적을 노린다가 아니라 관심이 있다 수준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추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부슈코비치 같은 경우는 사실 토트넘이 본인 팀에서 정작 한 번도 쓰질 못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뭐 쉽게 놔줄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 팬들은 막 벌써 뭐 1억 유로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데려갈 거면 내고 내려가라. 니들이 안 쓰잖아, 나한테.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의 재계약은 다음 주가 되면 진짜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네. 다음 주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르트문트 넘어가겠습니다. 안셀미노가 첼시로 임대를 복귀했습니다. 첼시는 안셀미노 임대를 복귀시켰고 다시 어디로 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막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보낸다. 아니면 팀에 남겨서 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거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안셀미노가 스트라스부르행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사실은 도르트문트가 이미 챔스를 나가는 팀이고 스트라스부르는 그거보다 좀 급이 낮은 팀인데 존이 안셀미노라면 저도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셀미노는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건강했으면 그 출전 시간 채워서 임대 해지 조건을 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너무 다치는 바람에. 네, 약간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다쳤으면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네. 나왔던 소식인데 제바스티안 켈이 이제 안셀미노가 항상 그 경기력이 좋았을 때 이제 완정영입 무사도 좀 내비쳤었는데 첼시가 그걸 보고 삔또가 당했다고 하더라고. 원래 단순 임대인데 누가 맡겨놓은 것처럼 뭐 축구 메카 그때처럼 그래가지고 좀 첼시 보드진이 삔또가 상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복귀를 시켰다 라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축구의 메카 때 괘씸죄가 추가돼가지고 뭔가 둘이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또 나중에 나머지 이적 시장 기간이 있으면 또 그 사이에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소식인데 스타드 랭스죠. 네. 프랑스 팀들은 스타드 렌, 뭐 랭스, 랑스 이런 랑스, 팀들이 랑스, 많아요. 랑스. 그래서 이 팀은 랭스고 이제 압둘콘의 센터백이죠.
라이프치히가 20살의 센터백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적료는 1,600만 유로에서 1,800만 유로 비싸다. 조금 비싸게 데려왔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한 2,400, 300 정도 되는 것 같고 31년 5년 계약이죠. 그리고 랑스로 이제 반시즌 임대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스타드 랭스는 리그 2 팀이고 작년에 이제- 강등당. 네. 그래서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프랑스산 센터백이고 워낙 라젠발이 프랑스산 센터백과의 좋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맞죠. 일단 기대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분데스리가의 수준에 맞는지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반 계약인데 이제 랭스에서 이제 반 시즌 마저 뛰고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적 소식들이 되게 많은데 네. 드디어 이제 티모 베르너가 산호세 어스케익스로 이제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네, MLS로 떠났군요. 네, 그 이적료를 안겨주진 않았고 오히려 저희가 퇴직금을 조금 주고 가긴 했는데 남은 주급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이득인 그런 상황이었고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지금 위약금 형식으로 200만 유로를 티모 베르너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연봉이 250에서 300만 유로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베르너의 아내인 파울라가 만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출산 후에 이제 2월 말쯤에 그 지명 선수 자격으로 이제 MLS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러리 캡이 있는데 그것에 적용되지 않는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 지명 선수 그 데지네이트 플레이어 그걸로 이제 아마 MLS에서 이제 좀 활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2월 중순쯤에 어떤 경기인지는 제가 좀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제 고별식을 하고 이제 이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엄연히 그 베르너가 이제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고 한 획을 그은 구단 레전드이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좀 복잡 미묘한데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급 도둑에 가까웠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이제 떠나 보내는 둘 다 서로 좋은 안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진짜 좀 해준 게 얼마나를 할 수 네. 있는 그렇죠. 네, 더 이상 얼굴 붉히기 전에 좋은 기억으로 떠나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하는 아쉬운 거죠. 게 네. 현지인들의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영국에 안 갔으면은 남았으면은 계속 지금 팀의 레전드로서 첼시로 안 갔으면은 그렇죠. 어차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주급을 이렇게 먹었을 거면은 그냥 차라리 좋은 활약하면서 독일에서 좀 그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랬다면 뭐 많은 축구 이적 사가가 바뀌었겠죠. 이제 황희찬 선수도 라이프치히에 오지 않았을 테고 네네. 결과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는 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축구사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지만 사실 근데 저도 동감합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무엇보다 나름 그 진짜 역사도 없는 신생팀의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데 사실 이제 거의 밈에 가까운 거의 조롱이란 조롱은 이제 온갖 그런 조롱은 네. 다 들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고 사실 라젠발 공격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반 농담 반 진담 그런 이제 그런 유행 뭔가 그런 밈을 만들어낸 뭔가 대표적인 선수기도 하고 해서 뭔가 안타깝고 차라리 그냥 남아서 그냥 팀 레전드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그 선수 말년 미국 가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그 라젠발의 그 주급 도둑 네. 이자 레전드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캄플 떠나 보냈고 아이다라 어젠가 오늘 생일이었는데 아이다라 떠나 보냈고 이제 클로스터만이 남았는데 이 친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 주급을 너무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아이고 사감독 생각이 없어요. 무엇보다 지금 계약 기간이 지금 떠나보낸 친구들 다 반년 남아서 네.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심지어 2028년까지입니다. 폼이 너무 2년 반 급격하게 저하돼서 남았네.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베르너도 떠나보냈고 2월 중에 고별식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베르너 골 모음도 봤는데
분데스리가 공홈에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 베르너 요즘 그 호물로와 하더의 그런 결정력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베르너도 사실 결정력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한 그런 선수였는데 그걸 보니까 비교할 대상은 아니구나. 프라임 베르너는 그렇죠. 프라임 베르너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그래서 아이도 잘 출산하고 남은 인생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는 이제 라리가 특히 아틀레티코 팬들이 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아데모라 루크머니 그 감자 저희는 이제 감자머리라고 불렀는데 라이프치히에서는 사실 만개하지는 못했고 아탈란타인가? 내가 거기서 이제 아탈란타. 만개를 했었죠. 루크머니 사실 이제 실력으로만 보면 엄청 이제 탑급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래는 터키의 그 페네르바체 SK와의 그런 강력한 링크가 떴었는데 갑자기 로마노 측에서 히어리고까지는 아니지만 히어리고 순에 거의 해당하는 그런 소식을 아틀레티코로 간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아틀레티코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제가 뭐 아틀레티코나 페네르바체 팬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좀 기추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디를 갈지 조금 궁금한 선수고 다만 이제 라젠발에게는 좋은 소식이 이제 이적 발생 시에 10%의 세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오. 아무래도 루크먼이 좀 이름값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분명 어느 정도 꽤 많은 이적료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0%면 나쁘지 않다. 게다가 이적료가 2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이 비율이 15%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유로는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루크먼이 이적하게 되면은 쏠쏠한 돈을 또 라젠발이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 들려드리고요. 네, 루크먼은 사실 이적을 결심한 이유가 그 시메오네 감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탈란타가 가스페리니가 없다 보니까 네. 다른 좀 유명한 감독한테 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 본인도 뭔가 빅클럽에서 뛰고 싶다 이런 의향을 좀 밝힌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얘도 태업 중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적 시장마다 유명했죠. 어디 간다, 훈련 안 한다 이걸로 논란이 많이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상 이적료가 4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15%의 세론이 들어오겠네요. 쏠쏠하네요. 많이 쏠쏠하네요. 제가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서 거의 많은 돈을 좀 손해를 봤는데 감자머리 덕분에 돈을 조금 벌었다. 그럼 뭐합니까? 지금 유망주들만 좀 쓸어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거의 커피셜인 것 같아요. 그 용 PSV 그 소속의 네. 그 윙어 엄청 어린 윙어예요. 그래서 아유델레 토마스의 영입이 거의 임박했다고 합니다. 윙어 유망주고 누사와 유사한 약간 드리블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입했던 술레만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 유형인 것 같고 선수와 구단 모두 합의는 완료되었고 서류 작업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조만간 오피셜이 뜰 것 같고 40만 유로의 소소한 이적료와 3%의 새로운 조항 그리고 바로 뭐 어린 친구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라젠벨의 윙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출전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바로 임대 이적을 하기보다는 구단에 녹아들어서 구단과 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것 같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랑 강력하게 링크가 됐다가 네.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라이프치히가 데려가게 됐는데 저도 이름을 이제 들어봤는데 싶었던 예전에 링크가 났던 선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레만과 같이 원래는 여름 영입 목표였는데 FA 영입이 가능했지만 조금 급하게 돈 조금 얹어서 데려왔다고 하고요. 2031년까지 아마 계약 기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 위중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윙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윙어 가능 인원이 누사, 디오망데, 바카요코, 막시모비치도 윙어 가능하고 고미스, 술레만 게다가 이제 이 친구까지 들어오면은 거의 뭐 6명이 넘는 네. 뭐 누가 보면은 뭐 이것은 바이른 미네인 것 같은 거의 뭐 당날개만 먹는 챔스 뭐 4강까지는 거뜬히 가는 팀인 것 같은 합쳐서 합성하려고 그러네요. 합성해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좀 톱이 급한 것 같은 지금 좀 그런 상황인데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도 급하고 이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적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호펜하임 소식인데
아틸라 살라이가 이제 포건 슈체틴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와 같이 뛰면서 빅클럽과의 강한 링크도 나섰던 그런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이제 호펜하임의 가장 큰 기대를 안고 왔다가 그냥 대차게 망하고 개착 멸망했던. 그리고 후반 원래 카신파샤로 갔다가 또 임대를 해지당했어요. 아마도 축구력이 낮아서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폴란드의 포건슈테틴으로 다시 임대를 떠났습니다. 급이 점점 낮아지네요. 이러다 K리그 오는 거 아니야? 김민재 민재 잘 알아요 말하고 오자마자 이제 정복으로 근데 K리그 오면은 그냥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네. 또 모르죠. 또 못할 수도 있지만 아유, 적응 문제도 솔직히 있고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뭔가 마지막 임대일 것 같은 생각이. 네. 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약 기간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네. 입장이니까. 아 26년 6월까지 있네요. 끝이네. 네, 끝이네. 네. 막 이런 식으로 자유계약으로 또 떠나겠네요. 그래서 이 선수는 참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뛸 때 고점이었다. 네. 결국 그때 고점이었다. 그때 수혜를 좀 많이 봤다라고 결국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 약간 이 선수가 빨리던 게 이제 왼발인데 빌드업도 되고 경합도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독박 축구는 다른 쪽에 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증명된 선수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소식인데 이제 오물린 이제 메넨글라드바의 골키퍼 임대로 영입을 했고 플래컨이 이제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대체자로 오물린을 임대로 영입을 하게 됐고 엠게는 아헨에 임대를 보냈었던 올쇼스키 임대 복귀시켜서 백업 자리를 메웠다고 합니다. 오물린이 좀 이제 백업으로 밀리면서 출전 기회를 니콜라스한테 밀려서 많이 얻지 못했는데 오물린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레버쿠젠도 이 정도의 백업 키커는 사실 갑자기 구하기 또 애매한데 임대 영입한 건 저도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오물린은 약간 선발로 보는 것 같던데. 지금 블라스비가 다시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블라스비가 좀 나이도 있고 뭔가 그동안 경기를 뛰지 못하다 보니까 좀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건 오물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오물린도 한때 이제 미넨의 주인님 자리를 위협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영입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나는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는 존머의 후임으로. 그렇죠. 근데 나는 오물린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던데. 그 임팩트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얘가 잔부상이 너무 많아. 자연스럽게 플래컨이랑 잠부상으로 교대를 하는 거지. 그것까지 고려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물리는 너가 서드 키퍼에 직관적이고 오물리는 살짝 물음표긴 해요. 그래서 그래, 서드 키퍼면 좋지. 어쨌든 뭐 MG에선 자리가 없으니까 니콜라스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물린이 레버쿠젠으로 가게 됐고 또 다음 소식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소식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이제 알베르트 리에라 이제 첼레 NK 첼레 이제 슬로베니아 클럽입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새로운 감독으로 월요일부터 취임을 하기로 했고 이제 오늘 밤에 펼쳐지는 첼레와 마리보르 여러분 그 챔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더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1, 2위 대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경기를 하고 월요일부터 감독직에 앉을 것 같고 2년 반 계약이고 2028년 여름까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부에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조금 뒷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 다음 소식은 이제 잔우준 선수가 왼쪽 종아리 근육을 부상당하면서 또 한 달 정도 부상을 결장을 할 것 같습니다. 부상이 너무 많네요. 아니, 공격진만 이렇게 부상당하는 경우 나 아니, 처음 그냥 본 것 같아. 우준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준도 사실 시즌 초반에 연속골 넣었던 때랑 비교를 하면은 부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네요. 근데 네, 중요한 흐름이. 건 공격은 괜찮아. 수비가 문제야. 근데 은근히 골은 넣고 있는데 아니 이게 공격이 그러니까 수비가 많이 부상당해서 수비가 이상해진 거면 아 수비가 부상당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이 많이 부상당하는데 골은 그대로 넣으면서 수비가 무너진 거야.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게. 그리고 에우렐리오부타 선수가 이제 코펜하겐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자유계약 형식이고 6개월 단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풀어줬어요. 그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서.
그리고 부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시즌에 좀 주전으로 많이 나왔던 선수고 지난 시즌부터는 약간 밀려서 랭스로 임대를 갔었던 전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타 선수는 사실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뭐 가서 잘 하시길. 첫 경기 때 아마 골 넣었을 것 같은데 제 그래요? 기억에는 맞아요. 디비전 때 그리고 무각 골 슛, 넣었던 것 같은데. 무각 네. 중거리 슛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코펜하겐으로 가게 됐고 여기에 없는 소식이긴 한데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예선 탈락을 하긴 했지만 챔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작년에 유로파 나갔을 때 8강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2,400만 유로인가 2,300만 유로를 받았대요. 근데 예선 탈락하고 4,800만 유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뭐로 해도 챔스를 발은 걸쳐야 된다. 네, 2배 차이 나요. 네, 챔스가 그 수익성에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도 결국 가긴 해야 되는데 갈 길이 앞으로 유로파라도 험난하네요. 가야 네. 자 미안하지만 6컨이라도 가야 돼. 이건 진짜야. 6컨 가서 6컨 우승 6컨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충분히 할 만한 것 네. 같은데. 체급이 만약에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네. 소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이건 뭐 같은데. 딱히 할 말이. 예. 아니 뭐 경기적인 내용에서 딱히 할 말 많을 것 같아서. 예. 마린 유비치치 선수가 디셀도르프로 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완전 이적 옵션 없는 단순 임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류비치치가 최근에 좀 극장골들을 많이 넣고 있었는데 첼시랜다. 그 샬케 얘기 있었지 않나? 짧게 다른 얘기하는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류비치치가 둘이에요. 그지? 마린 류비치치하고 다른 류비치치가 있는데 짤케는 다른 류비치치를 샀습니다. 데려갔지. 네. 아. 둘 다 노리고 있었는데 우니온이지 둘 다 심지어. 아니에요. 한 명은 이부 리그 류비치치가 있었고 한 명은 이 류비치치인데 아 그래요? 짤케가 산 건 2부. 아 2부에서. 네.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사에는 류비치치로만 나오니까 아 막 헷갈려. 헷갈리는 건 둘 다 노리다가 결국 2부의 류비치치를 영입했더라고요. 거기가 좀 더 이제 플레이메이커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류비치치는 짤케 말고 뒤슬도르프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더 브레멘은 9경기 무승 행진에도 일단은 슈테펜 감독을 지지하는 브레멘 보드진이라고 합니다. 10경기죠 이제. 10경기죠. 프리츠 디렉터는 우리가 처해했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슈테펜 감독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슈테펜 감독을 지지했고 브레멘은 최근 9경기 3무 6패를 기록하면서 강등 위기에 처했는데 4무 6패죠. 네 이제 3무 6패가 됐죠. 오늘도 뭔가 안 나오면 좀 사실 그렇죠. 이번 주에 경기를 이미 해가지고 멘게랑 겨우 토프의 골로 1대1로 비겼는데 그 경기도 좀 위험했거든요. 만약에 졌으면 마인츠보다 순위가 내려가는 건데 이러면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음 주에 팀의 이제 결과가 강등권에 내려가면은 좀 결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지지해주고는 있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 브레멘이 좀 많은 감독을 날렸는데 마지막은 이제 본인이 날리면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 소식인데 장링 돈페 이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검거를 당했고 무기한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교통 단속 중에 돈페는 음주 측정지 검사에서 적발되면서 함부르크 구단은 이제 돈페를 무기한 출전정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는전에 안 나왔죠 이 선수가. 그래서 나름 7번인데. 네 나름 팀 내에서 거의 준주전 이상 가는 선수인데 저희가 맥주를 까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프로 선수. 근데 저희는 한 명도 차를 가져온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네 저희는 차가 없는 저는 면허도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장롱 면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운전은 프로 선수가 하면 안 되죠. 멀리 안 나갑니다. 돈페 선수. 근데 한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시기에 이게 걸려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지금 거의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한번. 그래서 사실 돈페 선수가 한국에서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지만은 이게 만약에 돈페 선수가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알려져 있는 선수였다고 하면은 조롱 엄청 받았을 겁니다. 아마 제시- 지금의 이창민 선수도 예. 있고 제시 링가드도 링가드 있고. 선수도 있고 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프로 선수로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부르크의 상황도 안 좋은데 심지어. 그리고 이제 알베르트 그랜백을 임대를 해왔는데 스타드렌에서 이번 시즌 전반기에 제노아로 임대되어서 있던 그랜백을 다시 복귀시켜서 후반기에는 함부르크로 보낸다고 합니다. 웃긴 거는 얘도 소튼에 거쳐왔었어요. 제가 반 시즌 봤는데 병신입니다. 병신. 왜 임대한지 모르겠어요. 얘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얘네가 지금 다운스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수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을 약간 했습니다. 아니면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데려오는 거 아닐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돔페 음주운전 이 사건 나고 링크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를 당분간 좀 땜빵을 해줄 선수를 데려오는 것 같은데 이건 패착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선수는 제가 보면서 한숨을 쉰 게 저 새끼 저기서 왜 슈팅 때리지?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이거는 저도 그때 다운스 영입사과 마찬가지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장 봐도 이건 함부르크가 페널티킥도 파비오 비에레가 차고 네. 골도 보스코비치가 넣고 그래서 이 선수 데려온 목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윙어의 목적일까? 그건 다를 수도 있다. 좀 수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이 선수 공미예요, 공미. 그러면은 좀 공격형 미드필더? 뭔가 파비오 비에레 그런데 뭐 아웃풋이 없습니다. 이 선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욕한 거 한두 번이 아거든요. 저기서 슛 때리지? 저기서 패스를 줬다고 그러지? 왜 저기서 드리블 하지? 왜 몸빵을 못 하지? 이 새끼 패급인데 하고 바로 결론 내렸거든요. 두 경기 보자마자. 그리고 딱 기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그렇게 보는 눈 없나 드는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 보면은 나는 얘 고철 실수일 수 있어. 위험한 생각. 위험한 생각. 얘 툴은 있는데 빠따는 있어요, 이 선수. 장점은 있는데 선수. 그거를 못 살리고 있을 것 뿐이야라고 이 선수 하이라이트만 모아놨을 때 무슨 램파드야. 중거리 이상한 데도 넣고 막 그러는데 실제 가서 보면 왜 슈팅을 줬다고 때리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 저기서 때리지? 옆에 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라 함부르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아우크스부르크 소식인데 제프리 하울리우 선수가 계약 연장을 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에 10년째 장기 군속을 하면서 이제 재계약 조항에는 은퇴 이후에도 아웃국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놨다고. 거의 종신인 계약이죠. 종신 계약이죠. 여기서 아예 뼈를 묻어라. 스태프 롤까지 아마 계약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구자철 있을 때 동료로 있었던 선수니까 진짜 오래된 거죠. 네. 정말 아까 그 이제 댓글에서도 달렸지만 좀 팀에 오래 남는 선수들은 좀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챙겨줘야 돼. 네, 확실히 진짜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팀의 아이콘이 하나씩 있어준다는 게.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그 딩치 임대를 하면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한 지 1년 반 만에 에런 딩치가 임대로 다시 하이덴하임으로 컴백을 했고 딩치는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한 이후 리그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벤치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네, 1년 반인데 공격진이 0골?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또 슈미트 감독님 이런 거 잘 씁니다. 또 이런 어쨌든 친정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될 거고. 그리고 하이덴하임도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프라이부르크도 조용한 동네인데. 근데 둘 다 조용한데. 근데 같은 벤치 자원이라고 해도 또 프라이부르크는 유로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덴하임 오면은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 기대를 딩치는 하고. 주전이지. 오른쪽이 바꿔 시작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리그 소식들인데 DFB가 2026년 월드컵 보이콘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독일 축구협회 집행위원회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북중미 월드컵 2026 보이콧에 대해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콧을 안 한다, 그냥 참여한다라는 뉘앙스겠죠. 이게 처음에 나온 것도 좀 이상하게 나왔어. 이거는 뭐 저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네. 사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성명서에든
평화로운 상태로 월드컵을 치르길 바란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월드컵 자체는 스포츠 행사고 그런 거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거니까 보이콧 자체는 없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콧 얘기 나왔을 때 음. 독일은 혹시 조별 연속 탈락을 조별 두려워하나? 두려워하는가? 2연 딱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던데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권혁규 선수가 칼스루에로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오피셜 떴나? 아직 안 떴지만 안 떴지만 거의 확실해요. 던디리라고 네, 나왔죠. 낭트에서 칼스루에로 이적을 하게 됐고 아마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도 알고 있고 네. 급여도 상당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주전에 갈 팀을 위해서 좀 이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칼스루에는 2부 리그 10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뭐 승점 격차는 좀 나지만 어쨌든 승격을 하면은 보너스 조항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뛰기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한 거니까 네. 응원을 하겠고 네. 특히 급여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정한 도전이지. 이게 진짜 도전이지. 그리고 칼스루에는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이 보니까 좀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찍는 선수도 없고 뭔가 주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아가지고 거기 포지션에서는 좀 수월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처럼 또 그렇게 하다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킬에서 좋은 활약 보여가지고 또 그렇게 올라가는 사례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도전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자녀 19라운드와 수년 16라운드 리뷰를 할 텐데 이게 자녀 19라운드 이거죠? 맨 앞에 있는 게. 네네네. 메넨글라드바우와 슈트가트의 경기가 이제 0대3으로 슈트가트가 대승을 거뒀는데 이제 스켈리가 이제 맞고 우당탕 넘어간 골이 이제 레벨링의 아다리를 성공시키면서 0대1이 됐었는데 그 전에 12분에 네. 리벨한테 막히는 타바코비치의 PK 이게 아마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슈트가르트로 경기를 완전히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1대0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반 코트로 슈트가르트가 MG를 가둬패는 모양새가 됐는데 0대2 상황에서 슈켈리가 결국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0대3에서 이제 운다프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0대3으로 경기가 끝나면서 슈트가르트가 수월한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뭔가 슈트가트와 그 레버쿠젠의 4위 경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슈트가르트가 체급이 남다르고 어쨌든 그렇게 볼 때마다도 빠져나가고 여러 이탈이 있었는데도 일단 감독이 든든하니까 이렇게 체급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쾰른인데 이제 로젠펠터가 이제 조스카스급 자책골로 0대1로 이제 쾰른이 앞서갔는데 이거 진짜 얼초가 없어. 쾰른이 앞서갔는데 이제 11분에 바로 그냥 스즈키가 적응을 마친 스즈키 축구에 눈뜬 스즈키 요즘 잘해. 세어한트의 침착한 칩샷으로 동점골을 만들었고 44분에 마타노비치가 흘러나온 골을 득점시키면서 2대1을 만들었는데 64분에 마타노비치가 멀티골 기회가 PK로 있었는데 그것 날렸어요. 슈바베가 막았죠. 그리고 79분에 베스테도 1대1 찬스를 막히면서 근데 결국 프라이부르크가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이러면서 쾰른은 마인츠를 2대1로 이겼었는데 그 흐름이 좀 끊기게 됐고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좀 6권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던 경기였죠.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인데 이제 강등권에 허덕이던 장크트 파울리가 어려운 상대인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1대1로 홈에서 비기면서 승점 귀중한 1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뭐 강팀이 약팀 상대로 뭐 비긴 건데 심지어 장크트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따 뭐 종합적인 의견은 이따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패배한 경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마지막에 그 라움의 PK는 좀 사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딱 봐도 미끄러진 것 같더라고요. 미끄러졌는데 하필 그 순간에
딱 상대 선수와 너무나 타이밍이 좋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뭐 아쉽지만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비겨가지고 충격을 먹는 게 낫겠다. 이제 영입을 좀 하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충격이 부족했나. 이제는 아예 뭐 패배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때의 라움의 PK는 뭐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라움이 PK를 내주는 장면이 이번 마인츠전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득점 변속으로. 그러니까 조금 요새 너무나 폼이 좋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요즘 폼은 라움이 그리말도를 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엘프데스 타겟도 엄청 지금 계속 거의 밥 먹듯이 올라가고 있고 요즘 폼이 엄청 좋은데 오랜만에 깨달은 약간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 너무나 의지가 좋은 건 좋은데 조금 좀 아쉽다라는 조금 생각이 많이 들었고 조금 이러면 안 됐죠. 장가트 파울리 상대로 어떻게 너무 똥같은 경기력에 제가 매주 경기를 챙겨보고 있는데 좀 이게 잘 될 때는 플랜 A를 정말 칭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이게 안 될 때는 그 플랜 A에 대해 이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 일단 이 경기가 유독 더 안 뛰고 너무 정적이고 이런 축구를 좀 많이 했고 솔직히 그 동점도 정말 다행인 게 그 디오망대의 그냥 원맨쇼로 이긴 게 아닐까. 사실 그것도 그냥 XG 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 심지어 그 이 경기 최종 XG 값도 아마 저희가 밀릴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경기다. 이거 할 말이 없었고 좀 선수들과 감독 모두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호물로이의 결정력이 뭐 마인츠전도 좀 드러났지만 너무 아쉬웠다. 기회를 아예 못 맞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여러모로 선수들도 아쉽고 뭔가 감독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영입 전략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 했는데 뭐 라젠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따 마인츠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울리 얘기 조금만 하고 싶은데 파울리. 요즘에 이 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나니 그리고 후지타. 이 이선을 파울리가 잔류를 하고 싶다면 이 이선을 되게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근데 그에 비해서 스트라이커는 좀 아쉽더라고. 누구지 스트라이커? 원래 운톤지였는데 운톤지였는데 요즘은 부상으로 안 나오고 카스가 존스. 나오기도 하고 리키 데이즈 존스가 하브리그에서 리키 가지고 데이즈 뛰고 존스. 있는데 이 선수도 결정력이 좀 아쉽거든요. 피터보로에서 나온 선수. 네 맞아요. 하브리그에서 온 선수인데 라지 선수도 좀 아쉬웠어요. 브루노 페레라지. 그리고 이제 베르더 브레멘과 호펜하임 경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0대1로 호펜하임이 쉽게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은진마가 슈팅을 놓쳤고요. 근데 이분의 그 은진마가 넣었으면은 그 완전 1대1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은진마야 딱. 그 브레멘 하나가 거대한 은진마라. 아니 그게 원래 둑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진마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근데 이제 44분에 플러스 이제 제자리에서 그냥 뭐 피파 FC 온라인 하는 것처럼 아니 음해하더니 잡다 잘하잖아. 대포할 네. 슈팅을 꽂으면서 0대1이 됐고 근데 비르어가 51분에 태클이 거칠게 들어가면서 완전 스터드를 이거는 들고 들어가가지고 퇴장을 당했어요. 누가 봐도 퇴장. 네. 근데 이제 54분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랑크푸르트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 부족한 상태에서 프레멜이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으면서 0대2 리드를 가지고 가게 됐고 63분에 슈미트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멘이 뭘 안 한 게 아닌데 영향가가 없었다. 이 팀이 골을 못 넣는 게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결국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프가 골 넣어서 이기긴 했지만 확실히 최전방이 좀 부실한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지금 순위가 내려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기력에 비해서. 이 경기를 통해서 결국 호펜하임이 라즈말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딱 이 두 경기가 지금 팀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라이브치 지금 폼만으로 봤을 때는 5, 6등 해도 사실 진짜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하다. 여기는 한 팀은 한쪽 퇴장 당했는데도 위닝 멘탈리티로 이겼고
여기는 선수진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지하게 말해서 지금 중원도 훨씬 호펜하임이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 두 경기가 지금 팀이 두 팀의 상황을 순위 경쟁하고 있는 두 팀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호펜하임이 젊은 선수들이라서 연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은 너무너무 좋다. 일단 연패를 안 당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호펜하임이 어디까지 갈까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유럽 이제 대항전, 저희가 다루게 될 이번 라운드 빅매치가 이제 미넨 대 호펜하임이거든요. 와, 과연 호펜하임이 미넨을 넘을 수 있을까? 근데 미넨이 심지어 최근 경기들에서 리그 경기들에서 좀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전반기를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후반기도 10년 만에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어떤 후반기 3경기 동안 4점. 승점 4점. 아, 이게 10년 만에 기록이에요. 승점 4점 부럽다. 정말 그게 기록? 이거 너무 기만 아니지. 아니 근데 전반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전반기에 위대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 비해서 좀 초라해 보이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마이트 샬레 97화 1부를 마치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